자, 그러면은 우리 인격성 안에 들어있는 기능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격성 안에 들어가면은 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김치찌개가 아니고 생각의 기능입니다. 생각의 기능.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의 기능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재능 개발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이제 생각,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백목은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 이거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죽어 있느냐, 생각이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과 생각 플러스 질문. 네. 생각 플러스 질문이 하는데 여기에서 SQ를 할 거냐, 아니면 EQ를 할 거냐, 아니면은 IQ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생각 속에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역이 이제 여기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SQ 영역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훈련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생각을 좀 많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SQ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 EQ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 IQ를 생각할 거냐. 그럼 IQ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줄 거냐.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을 예를 들면은 SQ를 내가 지금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은 뭐지? 또 나의 사명은 뭐지? 내 역할은 뭐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애들 같으면 공부 왜 해야 되지? 공부를 하는 게 뭐지? 왜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EQ 같으면은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자기에 대한 질문. 내가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뭐 더 생각한다면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인데 과연 이런 모습이 타당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EQ, 그런 이제 뭐예요? 감성 지능을 발전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모든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 요거는 결국 우리가 5가지의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5가지의 성품을 다 활용하는 기능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11가지를 넣었어요. 11가지를. 맨 처음에 7가지인가 넣었다가 몇 가지 더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부를 했는데, 자, 특징. 아시는 대로 한번 하세요. 첫째 뭐였어요? 생각의 특징, 천재적 기능. 둘째, 정보의 바다. 세 번째,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과 공간을 이제 뛰어넘는. 그 다음에 5번째, 창조의 기능. 그 다음에 6번째, 메모리 기능. 그 다음에 7번째, 아이디어, 창의력 아이디어. 그 다음에 8번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9번째, 답을 찾는 기능. 10번째는 감정의 기능. 감정의 기능을, 감정이 형성되는 게 결국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감정의 기능, 감정 형성의 기능. 그 다음에는 이제 다스려야 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방법. 자, 생각의 방법. 완전히 지금 처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같으세요. 자, 예, 전체적으로 보는 생각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과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뭡니까? 그게? 네, 제목만 기억하셔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왕이면은 내용, 학생들이 선생님 전체적 생각 방법이 뭐예요? 이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노트하지 않고 생각 속에서 다 정리를 해버려서 책을 한 권 그냥 쓰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디자인 전체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에서 10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왜 싸웁니까? 한쪽은 10을 주장하고 한쪽은 1을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 1과 10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더 있어요? 8개가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소수점을 찍으면은 또 훨씬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 생각법이라는 건 결국 빠진 부분, 우리가 모르는 부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안 찾아내고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하면 싸워요, 이제. 근데 사실 3도 꺼낼 수 있고 4도 꺼낼 수 있고 5도 꺼낼 수 있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안에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은 결국 이쪽과 저쪽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 생각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를 부정하는 생각 방법은 뭐예요? 이거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익숙한 내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미 개발하고 이미 발견한 것들을 싹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게 참 좋아.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부정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밖에 또 다른 건 없나? 이거 외에 이게 전부 다야? 아니야, 이거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아닐 수도 있고. 그럼 그 외에 뭐가 있지?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또 다른 것을 계속 찾아내기 위한 생각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적 생각 방법. 유기적 생각 방법은 뭐예요? 네, 유기적 생각 방법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상담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과 대화 나눌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삶이 살아간다면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가? 오늘 이러한 모습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러니까 다 유기적 관계. 또 오늘의 삶은 지난날에 어떤 출발된 생각에서 오늘의 삶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기적 관계들이죠,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다 연결되어 있고, 사실 알고 보면 온 세계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바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사물 인터넷 같은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다른 이 컴퓨터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과 연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연결고리 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음악이면 음악을 집에서 혼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짜주고 컨트롤해서 다 연결이 돼서 여기 있지만은 뭐 또 다른 나라의 누구에게 지도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전체적 시스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벌써 그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까지 어제도 우리가 이제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 딸이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삼성에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회사에 이제 면접을 해서 3차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이제 엄마도 설명이 좀 힘들어. 자기도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그 딸이 만들어서 보낸 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봐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 판단을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런 걸 디자인하고 그런 걸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앞으로의 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생각하는 훈련을 얼마만큼 이제 할 거냐.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생각 전체,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유기적,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다각적 생각법. 그 다음에 다각적 생각법은 뭐예요? 뒤집었다 엎었다, 아래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생각법. 이거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것이 왜 정답이라고 보는가? 그게 왜 잘못된 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런 질문 방법을 응용해서 실제적인 거를 자꾸 찾아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능동적, 기계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령의 감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통합적, 이것과 이걸 합체했을 때, 네. 이것과 이것이 사물 인터넷이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것과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합쳐졌을 때. 지금은 냉장고하고 의료기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지금은 독립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잘 이제 활성화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느냐.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뭐 있었어요? 뭐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다각도 쪽이에요. 다각도 쪽. 그래서 9가지의 질문. 그래서 전용한다면, 뭐 응용한다면, 또 뭐 변형시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뭐 확대시켜 본다면, 축소시켜 본다면, 그 다음 뭐 대체시켜 본다면, 또 교환, 치환해 본다면, 그 다음에 또 역전시켜 본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결합시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에 대한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그런 역지사지 생각법이라든지, 또 주제 바꿔서 생각해 보기라든지, 또 독일의 그 뭐죠? 게슈탈트 생각법이라든지. 게슈탈트 생각법은 뭐예요? 예, 핵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컨설팅을 하거나 또 뭘 할 때 보면은 결국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뭘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처음에 딱 오면은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면은 자,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인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문제 해결이 중점이에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네. 변화와 발전.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지, 어떤 발전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들을 뭐 심리 치료가 필요해서 온 사람인지. 그래서 우선 만나면은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뭐 어떤 것입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게슈탈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하고 싶은,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를 뭔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오늘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뭐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다든지, 또 아니면은 내 목회나 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좀 발전시켜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심리 치료라든지, 내면의 세계, 마음이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이런 쪽이든지. 그래서 대화를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면은 우선 이런 분류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처음부터 딱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쉽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주제를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칭의 10단계 같은 거를 응용을 해서,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하시나요? 뭐 인간관계 쪽입니까? 아니면 업무 영역입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SQ라든지 뭐 EQ라든지 IQ라든지 이런 쪽에를 응용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이제 좀 더 쭉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잘 몰라.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SQ 쪽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이제 응용을 해서 그쪽을 좀 발전시켜 주도록 이제 돕는 이제 역할이 되면 되고, 쭉 들어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업무적인 능력은 있는데 맨날 상사하고 싸우고 그래서 일할 맛이 안 나거나 뭐 이제 이러면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은 EQ 쪽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뭔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제. 거기서 뭐 존귀함의 영역에서의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또 뭐 인간 관계, 모양의 다양성에서의 어떤 방법들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응용이 이제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뭐 업무적인 어떤 성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떤 업무인지, 그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존귀하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직업을 존귀하게 여겨서 발전시키는 12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뭐 익숙함이 있는지, 어색한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존귀한 가치는, 그 일에 대한 가치는 뭘 느끼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 자연히 업무의 성과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업무하고 내가 그걸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거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루는 것들이 다 이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우리 12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생각하인, 생각하인, 종일, 사문, 극우동선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인, 이거는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주거나 또 아니면은 가능한 원인 분석, 가능한 결과 분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한, 이럴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치유의 이제 자유함이에요, 자유. 자, 우리가 자유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첫째는 뭐예요? 억압의 원인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15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첫째는 뭐예요? 네, 죄염 경습중, 그 다음에 생과 관 비언, 그 다음에 열연 환호정. 네, 자, 그게 뭐예요? 죄,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중독,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비교, 언어, 그 다음에 목표, 열정, 환경, 5가지 성품, 정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결국 억압하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억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 10가지. 첫째는 정체, 제목을 파악을 해라. 도대체 뭐 어떤 감정인지,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인지 뭔지. 다만 상대방에게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할 때 1차, 2차, 3차로 분석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1차 분석은 뭐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 원인이 뭔지. 그러면 이제 원인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이해하기 위한 2차 분석이 필요해요. 남편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러면 이제 3차 분석은 뭐예요? 이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를 조금씩 더 하는 능력이 커져요. 분석한다는 거는 이해를 자꾸 더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이제 그 공감의 능력이 커지게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감정이 자꾸 이 지수가 이게 떨어져요. 이게 분노의 지수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질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첫째는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본인의 상태, 또 본인의 삶에, 업무에, 남편과의 이런 관계가 지금 이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거기 영향이 이제 크니까 온 거죠. 근데 그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의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보통 좋은 관계, 뭐 서로 소통하는 관계, 또 건강한 현장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해요? 자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어떻게 사용하고, 뭘 사용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기도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간 관계를 하는데 이게 언어가 언어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언어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준다든지 그런 책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과 대화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다양한 팁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아빠에게 뭐 카톡이라도 보내서 아빠의 수고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인사를 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행하기 시작을 하죠. 외치기도 하고 뭐 실행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잘하는 점을 강화시켜줘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끝나면은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추적해보고 이런 것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세미나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좌를 들어도 계속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향하지 않으면은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소통의 영역이야. 소통의 영역이 왜 필요하죠? 서로 다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다 독립적 존재, 자유한 존재. 기계가 아니고 자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는 그냥 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계는. 근데 인간관계는 소통의 관계, 자유인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언어의 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어요. 언어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하나는 언어의 힘, 그 다음에 그리고 자유 다루면서 자유인은 뭘 했어요? 자유인은 심리치료를 우리 이야기했었죠. 심리치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에서는 이번에 이제 2급 1년 과정으로 심리치료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심리치료 10개월인데 이제 뭐 노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12개월 해서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끝나면은 이제 2급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 그래서 자격증 코스는 1년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과정만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자유의 하나, 그 다음에 심리질병이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 아픈 마음 치유교실에 대한 거.
그래서 이 5권을 공부하면은 2급을 발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손 드는 거예요? 예, 매뉴얼은 이제 아마 곧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서울반은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이 자격증은 이제 1년 정도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요원으로 할 사람들은 전체를 다 공부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1급은 그 대신에 이제 2급은 그 코스만 공부를 하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그래서 기존에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그 과정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광고에서 새로 이 과정만 공부할 사람들은 또 모집을 해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5권, 이제 4권이죠. 심리치료는. 첫째 책은 뭐죠? 첫 번째 책. 일반 사회적 심리 치유 방법들하고 KDM, 우리 G7 심리 치유 방법의 차이점을 거기서 다뤘어요. 2권에서는 우리 심리 질병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자들을 주변에 몇 가지를 제거하는 그 공부를 했고, 3권에서는 심리 질병의 몇 가지 내용, 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무기력, 요 몇 가지를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분노를 다루거나 할 때는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자, 다루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째 책은 아픈 마음 치유기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치유하고 하는 데는 그 아픈 마음 치유교실 그거 한 권만 가지고 같이 나눠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반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4권, 그래서 앞에 자유 5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의 영역에서 언어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힘과 중요성.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어의 기술.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어 교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도 이거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주일날 오후에 한 팀, 수요일날 한 팀, 이제 그렇게 지금 2팀이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결국 모든 문제는 다 이제 언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언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때 소개시켜 주신 우리 라목사님 소개해 준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혼으로 가게 되는 언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4가지의 언어 패턴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 94%는 이혼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어요. 근데 그 언어 패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비난, 비방. 2번째는 방어. 그 다음에 3번째는 경멸, 멸시하는 거. 4번째는 담쌓는 거. 요게 지속되면 이혼으로 간다. 그게 94%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들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래? 그거밖에 할 줄 몰라? 그 비방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방어를 할 때는 더 강해지잖아요.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 당신은 모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순화시켜 나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강화되고 나면 이제 결국은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가 미안하다든지 뭐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든지,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을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나가면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안 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서로 이제 각방 쓰거나 또 이제 뭐 대화를 안 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담쌓놓고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결국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부분들이 좀 교육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어 교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경청, 공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훈련하고, 어제 이제 토요일 날 학습 멘토링에 이제 신청한 아이 중에 하나가 멘토를 통해서 이 멘토링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이 안에 지금 시작하면 그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근데 했더니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공감의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놓은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감의 능력,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면 이런 건 충분히, 그런 애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훈련이 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언어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 일권에서는 11가지 언어의 중요한 언어들, 그 다음에 우리가 2권에서는 경청하는 방법 뭐 10가지, 그 다음에 뭐 질문하는 방법 21가지, 또 뭐 훈계의 방법, 또 내가 훈계를 들을 때 상처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방법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에서도 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정리들을 했는데 많이들 바쁘셔가지고 거기까지 다 이렇게 암기했냐고 묻기에는 내가 좀 죄송한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뭐 훈계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훈계에도 그쪽 이야기 했어요. 원문, 뭐 오당진, 원문, 교태사, 훈보시잘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기억을 해두면 엄마가 자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야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럼 항옛날 야단쳐요. 그럼 훈계의 방법을 상담을 해야 돼. 그럼 훈계하는 방법들을 거기서 같이 나눠주면은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뭐 대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이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 좋은 언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또 훈계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청,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자기 언어를 잘하는 방법, 따뜻한 언어, 뭐 분노 조절을 어떻게, 유순한 말은 어떤 말들인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상담하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서 두 번째 영역이 뭐 했습니까? 두 번째 영역이 뭐였어요? 코칭 했었죠. 코칭. 그래서 이 코칭은 세부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언어 코칭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언어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언어를 쭉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검토해서 어떤 말들을 대체시켜 주는지 이런 코칭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업무 코칭, 뭐 학습 코칭. 지금 학습 코칭은 지금 이걸 이제 학습 멘토링이다, 또 학습 코칭이다 이렇게 하는데, 학습 코칭은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 예수님의 멘토링,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에서 이제 코칭 방법을 좀 사용하도록. 왜냐하면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코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코칭의 10단계는 뭡니까? 자, 우선 오프닝, 그 다음에 주제 선정, 그 다음에 그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과정 목표, 세부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자원, 이제 사용할 자원,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 계획과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점검과 수정, 그 다음에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목표 완성, 이렇게 이제 되죠. 그거는 뭐 심리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사실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다루고 해나갈 때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잘 응용이 되면 좋은 심리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는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였습니까? 리더십 했죠,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13가지. 첫째 뭐였어요? 예수님의 리더십. 자, 예수님의 리더십. 치인, 치색, 가변, 위창. 그래서 치유하는
희망을 주는 희인 치세.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이었어요. 희망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답이 있어야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 희망을 주는 리더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 세 번째는 치유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워주는 리더십. 다섯 번째는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을 위한 리더십.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그 다음에 창조적 리더십.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있어요? 가치 중심의 리더십, 가자. 그 다음에 자기 관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십자가 리더십. 그 다음에 열린 리더십. 그 다음에 영생의 리더십. 그래서 요 13가지가 예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책은 부록으로 사복음서를 통한 리더십, 산상수훈의 리더십, 뭐 주기도문의 리더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록으로 정리를 해서 리더십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그런 틀에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했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이제 멘토링 했습니다. 멘토링. 그래서 멘토링에, 이제 멘토링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멘토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멘토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원래 그리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왕이 자기 아들을 맡겼는데 자기 친구가 아이를 잘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성장시켜줘서 20년 만에 와보니까 훌륭하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멘토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관리하고 돕고 키우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해주는 사람을 이제 멘토다.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해왔는데 그게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모가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친구가 멘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멘토의 자격을 쭉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우리 열심히 외우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집에 가서는 계속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 첫째 뭐예요? 사안에, 그 다음에 성다공, 그 다음에 맨모, 재치, 올부영. 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멘토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럼 멘토로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 멘토를 잘할 것 같아요? G7의 전 과정을 잘 공부를 하면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멘토링 학교를 한다면은 G7 과정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몇 개월 동안에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하고 실습하고 하면 좋은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컨텐츠를 가진 멘토 교실을 멘토 학교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이제 멘토 교실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범적인 삶을 자기가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해보는 것을 이제 조언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에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재능 개발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꺼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고 그럴 때 총 5가지를 이게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멘토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였어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멘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멘토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 이 시대에, 이 회사에서 내가 리더자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새로운 리더십 만들어 주려면은 뭘 해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교육을 같이 나누면 좋죠. 지금 우리 이제 우경 장로님 이제 목사 한 수 받으셨고,
우리 우목사님네 회사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신우회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교육하는 거는 리더십 교육이에요. 그 예수님의 리더십 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리더십 멘토링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공익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만의 이기주의적인 거를 가르쳐 가지고는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멘토는 공익적인 삶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잘하는 게 있다. 정말 잘하네. 이거보다는 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좀 활동을 해보겠는가.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게 자기 혼자 잘하고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이제 그런 의미. 지금 운영하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뭐 이런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 이제 멘토링. 전인적 성장은 뭐예요? 5가지 성품. 재능으로 말하면 3가지 재능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거예요. 지적 재능, 감성 재능, 그 다음에 영성 재능. 이게 같이 섞여서 다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순서대로 한다면은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SQ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SQ가 바르게 딱 세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항상 SQ 쪽보다는 다 IQ 쪽을 먼저 간다고요. 학교 가서 학문적인 것만 하고 1등, 2등 이런 쪽에 중심을 두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비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가지고 지금 IQ 쪽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해. 그런데 EQ 쪽이 약해. 그러면 친구들하고 담 싸놓고 살거나 그럼 이쪽을 교육을 받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 모르겠는데요. 왜 해지?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어?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뭐가 약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SQ가 약한 거예요, 이거. SQ가 약해. 영성 기능이 약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하면서도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몰라.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앞으로 이걸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결국은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고 자기도 재미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그런 걸 잘 살펴서 그렇다면은 EQ 쪽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인가. 학교는 그게 잘 안 된다고요. 학교는 이미 자꾸 등수를 따진다고. 그 등수 높은 애들은 재밌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재미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천상이제 앞으로 부모가 판단을 해서 부모가 우리 애한테 EQ 쪽이 약하다. 그럼 EQ 쪽의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이걸 찾아야 된다고. SQ가 약하다. 그러면 SQ를 공부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과외 선생을 두든지 뭘 하든지 해서 사회는 다 천재적인 세상 사람들은 기계는 어차피 이건 발전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창의력 문제다, 이거. 네? 우리나라가 개념 설계가 약하잖아요. 개념 설계. 1차 설계예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해도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 인천대교 그 일본 사람이 다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 설계예요. 개념 설계는 아이디어의 설계예요, 이게. 최초로 끌어내서 어떤 거를 설계해 놓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 재산권으로 다 인정을 하니까 그거 갖다 쓸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내고 갖다 써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지금 롯데 빌딩 그거 개념 설계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다 뭐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다. 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그렇게 밑바닥을 헤매고 하는 것도 개념 설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 설계는 딴 데서 다 해. 우리는 다 비싼 돈 주고 갔다가 그거 그냥 뜯어 맞추고, 우리는 빨리 만들고, 돈 들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이런 건 뭐 중국도 하고, 뭐 다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노벨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개념 설계에 강하려고 하면은 뭐가 강해야 됩니까? 창의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이 강해야 돼요. 이 개념 설계는. 철학적 사고 구조가 강해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떻게, 왜, 더 나은 게 뭔지, 이거 말고 싹 부정해버리고, 어떻게,
예?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개념 설계가 제대로 되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그게 아니면 다 종이 되는 거야, 이제. 전부 다. 로봇가 딴 게 없어요. 다, 우리도 다 로봇 되는 거야. 딴 데서 주문하면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월급 받고 살고. 이게 그런 쪽은 기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인간 기계보다는 기계가 더 훨씬 낫지. 노사도 안 해. 뭐 월급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해. 뭐 기계 딱 맞춰만 놓으면 밤낮 없이 쉬지도 않고 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간 기계화 되는데 인간 기계는 더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개념 설계할 수 있는 창의력, 그 다음에 관계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전에 알파고에 만든 사람이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강연할 때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연설하니까 위대한 뭐 공학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결국 기계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어떻게 커피를 마시고 어떻게 좋은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를 그거를 연구를 해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 그런 기계에 대한 최첨단을 걷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기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인간 관계를 잘하는 거, EQ 쪽이 이게 중요한 거고, EQ를 잘하려면 결국 뭘 잘해야 돼요? SQ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알고 보면은 EQ, 이 SQ 속에 EQ도 들어있고 IQ도 들어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야곱을 연구해봐, 요셉을 연구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지혜, 이거는 IQ 쪽이에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 인간관계 탁월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는가? 결국은 뭐가 있습니까? 맨 위에 SQ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거야. 그 속에서 다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 사용되는 도구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육에서 사회 교육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SQ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만 생각하지만 SQ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난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사명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흠없이 살아야 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다. 그럼 흠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지적인 게 필요하겠지, 이제. 동작 빨라야 되고, 업무에 철저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업무 성과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적인 그 능력들이, 재능들이 거기서 동원되고 활용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IQ 쪽에 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IQ 쪽만 강화된 얘들, IQ도 잘 못 따라가는 이유는 결국 안에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야 될 가치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이 중학생, 초등학생이 이놈들을 갖다 놓고 SQ가 어쩌고 뭐쩌고 해봐야 인생이 뭐냐 해봐야 얘들은 우선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 하냐 2시간 하냐가 이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뚫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애들이 뭐 싫다고 그러고 안 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할 수 있도록 다가서게 하고 그 속에서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런 방법이 뭘까? 이거를 우리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답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그 현장을 난 분명히 만날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현장을 딱 만나야 돼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현장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멘토링까지 지난번에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격성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 맨 앞부분에 보면, 요 책은 이제, 3페이지 보세요. 이 책은 이것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한 명이 됐거나 두 명이 됐거나 하고자 하는 아이들. 왜? 그래야 얘들하고는 이 서약서가 쓸 수가 있어, 이게. 근데 보편적으로 하는 애들하고는 서약서 써. 그러면 난 하기 싫은데 이런 걸 왜 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편적 교육만 가지고는 사람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다는 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려고 하는 놈들을 모아서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놔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그놈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놈이. 야, 그래서 쟤를 따라간다. 우선 부모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 교실을 그거를 제대로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 부모가 우선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이게. 부모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목사님 좀 꼭 참여시켜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코칭을 공부하러 이제 갔던 데는 강남인데, 거기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남의 엄마들은, 이 부모들은 그 코칭 교육에 엄청 열정이 있어요. 자기 아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코칭 방법을 공부하느라고 그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공부들을 한다는데, 이게 강북이라서 그런 건지. 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일단은 의식 구조가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목사님이 가르치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시대적 흐름을 전문가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맨날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죽도록 그야말로 애들한테 충성하고 돈 벌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줘도 시큰둥하고 그 시간에 학원 보내버리고 오라고 그러면 안 보내고, 난 참 답답해요, 내가. 그러면서도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에 대한 막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도 결국 복음이라는 게 뭔가요? 복음의 가치를 쫓다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성경의 인물들이 앞서가면서 사는 삶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이게 올바른 신앙인가에 대한 그런 그래서 끝장을 봐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2명이 마음교실 한다고 시작했는데 이제 어제 보니까 6명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다고 하는 놈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누구예요? 리더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김성길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야 그 뭐 전문가도 아니고 예? 그러면 안 돼, 이게. 예, 저건 뭐 전문가가 되는 건 두 번째 쳐놓고 저건 정말 필요한 거다. 여기에 대한 어떤 절대적 가치와 사명감을 가져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큰 희망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3페이지 이걸 꼭 쓰게 하셔야 돼요. 교육과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냐, 교육에 따라 자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냐,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하게 실행하겠냐, 정해진 교육 과정을 끝까지 마치기로 약속을 하겠냐. 이게 16주 과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날은 그 뒤에 요 4페이지에 있는 4, 5페이지에 있는 6, 7까지에 있는 요거를 인쇄를 따로 해주세요. 따로. 이 책을 주고 책 속에다 쓰면은 안 되니까 이거를 따로 카피해가지고 따로 나눠주세요.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이제 쓰게 해서 미리 쏘게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쓰게 해서 첫날은 요것만 같이 나눠요. 나눌 때도 꼭 물어보세요. 나눌 때도 뭘 물어보냐면 지금 설문지 쓴 거를 공개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겠냐,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는 제 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공포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만나서, 이 교육은 항상 오프닝을 잘 하셔야 돼요. 오프닝,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상담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쯤 이제 간단한 상담서들, 설문지들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개인적 상담 끝나고 나면은 개인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개인 상담 할 사람, 자, 그러면 개인 상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 내서 두 사람이면은 먼저 할 사람, 뒤에 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갈등이 없어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은 학습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나 부모와 갈등이나 친구와의 갈등이나 어떤 뭐 또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학습 멘토링에 참여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학습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의 전망은 잘할 것 같은가요? 뭐 이런 거요. 현재 학습 결과가 심리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간관계나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런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해를 못하면은, 못하는 질문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설명. 그 다음에 학습 성적이 떨어진다면 이유가 뭔가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써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책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성적이 이대로 지속이 되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신청하는 애들은 이제 중학생이 둘,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나 3명인데, 지금 이 성적이 이대로 지속이 되면은 앞으로 대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고등학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벌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성적이 밑바닥인 사람들은 그런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면 굳이 꼭 학교를 그거보다는 아이의 좋은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생각을 바꿔서 학원을 보내게 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그러면 학교 졸업장이나 이런 거는 뭐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게 하든지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학력 과정을 마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상담이 필요해요. 근데 뭐 지금 고3이니까 뭐 우리 애는 뭐 어쨌든지 간에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애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 성적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고 가는 게 이게 현명한 일이 아니고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잘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그런 걸 이제 찾아서, 그러면 이제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적성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제 이 안에서 인터넷에 이제 내용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그 가드너의 그런 적성 검사나 표는 이 안에 넣어놨어요. 공개적으로. 보통 그게 공개들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서 하면은, 저도 강점 코칭에 대한 점검표를, 강점에 대한 걸 제가 이제 그것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10만 원 냈어요. 10만 원. 10만 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항목들을 다 체크. 그런 항목들은 공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갔다가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개방적인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이 안에 소개된 인터넷 안에 뭐 쭉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적성검사, 근데 그건 본인이 들어가야 돼요. 딴 사람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면은 무료로 다 해서 파악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이 학습 코칭을, 멘토링을 하거나 할 때는 진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멘토링을 하고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완벽하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애들은 내가 그 한 아이 하는 애한테는 여기서 이제 적성검사표를 가져가서 했더니 이 녀석은 안 해. 그래서 나보고 해달래.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야, 네 적성표를 내가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읽어줄 테니까 네가 선택해. 그래서 1, 2, 3, 4, 5까지 있는데 1번 뭐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 자, 몇 번? 아, 그냥 중간으로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아주 희한한 아이를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걔가 나를 임상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걔를 임상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머리에 있어요. 네.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음료수도 2개 들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가정에서 대화도 잘 없고 뭐 이런 애들이 사실 뭘 비전을 찾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맞아.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냥 뭐 다 싫어. 그냥 놀고 싶고, 뭐 돈 쓰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 거지. 얘네들을 붙들고 뭐 적성이 어떻고 뭘 하고 정체성이 뭐고 뭐 해봐야.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뭐 하면서 일단 친해지자. 이게 지금 내가 걔를 대하는 멘토링의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내가 빵을 주기로 했는데 빵을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까지 쫓아왔어. 이제 빵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좀 친해지면은 지가 뭐 또 필요하면 뭐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12주가 끝나면은 지가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또 조금 더 다른 분야를 더 해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유는 뭔가? 꿈과 비전은 뭔가? 이거는 다 우리 입장에서 쏘는 거지, 애들에게 막상 들어가 놓으면은 뭐 흥미도 없고 별로 그냥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뭐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로드맵,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애들은 뭐 대체적으로 중학교 1학년 양짜리들 이런 게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 없어. 학교 생활의 만족도 뭐 그냥 그래요. 재밌어요. 왜?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애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다양한 직업들도 이렇게 살펴보게 해주고, 또 그런 방향들을 자꾸 듣게 해줌으로 인해서 애들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뭘 해봐야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지난 주간에는 목사님 제가요 이제 하나 정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야? 그랬더니 저 이제 외국어 대학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듣는 것보다는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내비두면.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신이 계획한 인생의 로드맵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요? 학업 외에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뭐 어떤 애는 배드민턴. 그래서 그게 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밑에 질문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는 이제 배드민턴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게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쌓이면 안 되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이제 잘하는 건 뭐고 하고 싶은 건 뭔가. 예, 그래서 하나 있는 잘하는 거는 노는 거, 하고 싶은 거 노는 거. 예.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은 개그맨. 옛날에 하나이는 잘하는 거, 음식 만들기, 좋아하는 거, 요리사. 미래의 꿈, 요리사. 그래서 걔는 이제 부모 설득해가지고 결국 지금 그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노는 게 뭔지는 알아? 하고 물어봤어요. 노는 게 뭔지는 알아?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건데? 한번 잘 노는 방법 좀 공부해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쪽이 있는 애들은
야, 맨날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잘 놀리는 게 뭔지, 노는 방법이 뭔지, 이게 어떻게 네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주고 이런 쪽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모 교실에는 부모의 교육 철학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 철학이 좀 싹 바뀌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 학력은 검정고시를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먼저 갔다가 대학을 나중에 갈 수도 있고, 이거 다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거. 근데 이거를 꼭 뭐 쭉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개념은 이건 부모의 교육 철학이 이거 아니다, 이거. 결국은 나중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돈을 엄청 투자하면서 나중에 가서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자기 장점이 여과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애들이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이게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시기가, 그게 5, 6, 7, 8, 9, 10살, 초등학교 1, 2학년, 요 틀이에요, 요 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침묵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중학교는 애들하고 이성관계니 뭐니 막 한참 이제 사춘기 시절에 공부고 뭐고보단 친구 만나서 하는 게 좋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니 이거 가느라고 이제 뭐 집중하느라고 딴 거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어, 이제. 네. 그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과정을 우리 애가, 네? 전에 통계에 나온 거 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5% 밑에 애들은 관리가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적이.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왜 그러냐면은 5% 밑에 이제 뭐 10%까지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럼 10% 밑에 애들은 선생님들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써줄 수도 없어요. 얘들은 이제 그 틀에서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누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사람이 1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전부 그런 중하위권에서 덜렁덜렁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덜렁덜렁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닌 전문가가 돼서 나와야 될 아이들이 전문가가 안 돼가지고 어정쩡하게 나와서 그때 가서 뭐 공무원 시험 본다, 뭐 한다, 이러느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를 그냥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 4년, 10년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 3시간씩 하면은 10년이면 전문가가 돼서 나온다는데,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오면은 그냥 짜여진 틀 속에서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냥 끝이야. 그냥 이런 애들을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 뭐 학원에서 애들 하나하나의 그런 부분까지 다 캐치해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영혼 구원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미래의 변화를 위해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학습 멘토링을 발전시키는 부분, 친한 친구들 어떤 도움을 얻고 어떤 것을 잃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갈등은 뭔지, 당장 해결해야 될 것, 인생의 미래가 부정적인가 희망적인가. 어떤 아이는 부정적이라고 썼어요. 왜? 그 밑에 왜 부정적인 이유가 뭐야? 꿈과 비전이 없어서요. 그렇게 쓴 애들도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길러줘야 된다. 자신의 삶이 주도적이냐 기계적이냐, 학업 성취를 해나가는 장애인들은 뭔가, 부모님과의 관계, 아픈 마음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적성검사 시도해 본 일이 있는가. 애들이 뭐 중학교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멘토가 뭐 특별히 도와주길 바라는 내용,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해가 참석을 했는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 87%라고 써놨어. 또 하나는 없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얘가 이제 부모도 크리스찬이고 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는 아닌데 그렇게 써놨으니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첫날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학습 멘토링 하려고 시작했다가 다 예수 믿는 애들이니까 구원이 뭔지, 구원 어떻게 받는지. 지금 교회가 아이들이 와도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하고 끝에 가서 이제 어떠냐, 구원이 뭔지 알지?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는 모르겠다고 써놓는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덩어리로 그냥 묶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과 이런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설문지를 첫 시간에는 다 돌려줘서 아니면 미리 줘가지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애들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든지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진실성이 결여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봐가지고 뭐 친한 친구들 같으면 공개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 겸 서론 이야기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